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건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벤처 투자로 소득공제를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라는 것을 2014년부터 확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로 나와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하고 가로하고 제3호, 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을 100%죠. 3천만 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까지 해당 분은 100분의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벤처 투자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자가 벤처 투자 조합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10%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3호, 4호, 6호 3호가 뭐냐면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4호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6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구간별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생소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사실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절세죠. 그래서 절세에 많은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든가 또는 의료보험 소득공제,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가 되면 어떻게든 소득공제를 더 받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게 되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소득공제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 전액돼야 해줘요. 엄청나게 크죠, 규모가. 그리고 소득이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2천만 원에 대해서는 70%를 해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70%니까 1,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해줘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상당히 큰 금액을 해주는데 여기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뭐냐면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의 절반인 50%, 5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최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절세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알아본 수많은 상품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벤처 투자를 해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를 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 표준이라고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과세 표준이 있고 그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1억 원이면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쪼개서 비율을 차등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소득자가 있다고 보면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이하분은 세금을 6.6%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16.5%를 내게 돼요. 물론 이 16.5%는 주민세가 포함된 최종 납부하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4,600만 원을 초과해서 8,800만 원 이 구간에 대해서는 26.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38.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1.8%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이처럼 1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소득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과세 표준을 보게 되면 소득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 구간에 해당되는 분은 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에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92만 원을 세금을 덜 내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억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고소득자예요. 이분이 똑같은 금액 3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41.8%죠.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 금액의 41.8%를 소득공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1,254만 원을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1,254만 원을 절세하게 되고 소득이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에 해당되는 분은 792만 원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천만 원을 이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3천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는 것은 투자를 올해 하고 올해가 2021년이죠. 2021년에 올해 투자를 하면 내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날지 아니면 손실이 날지 확인은 안 됐지만 투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소득공제로 돈을 정부에서 돌려줍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투자금을 1년 후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41.8% 구간에 해당되는 분이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41.8%인 1,254만 원을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원금을 돌려받고 나서 수익까지 났다. 또는 원금만 회수를 하더라도 41.8%를 수익으로 회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벤처투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득공제 폭을 아주 높여놨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이거는 계속 개정됩니다. 제가 2014년에 본 이래로 계속 개정돼서 유지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나중에 벤처 투자가 너무 많이 활성화돼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제도를 이제 중지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면에서 벤처 투자자들한테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때문에 엔젤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됐어요. 엔젤 투자, 지금까지 엔젤 투자자들이 해온 투자 금액이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엔젤 투자자가 투자 경험이 있다고 통계로 엔젤 투자 협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 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세자한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고소득자가 연소득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자, 1억 8천만 원인데 그러면 1억 5천만 원 초과되는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41.8%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41.8%를 내게 되는데 소득공제를 3천만 원 받는다는 것은 1억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인 소득이 3천만 원이 공제되면서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득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세를 받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벤처기업에 돈만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그냥 돈을 넣고 주식을 받는 것만 해왔었잖아요. 근데 벤처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투자 방식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인정하는 투자 방식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보통주로 투자합니다. 보통주로 투자하는 방식은 돈을 회사에 넣고 새로이 발행된 신주 주식을 받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식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상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만 배당을 하고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상환 우선주고요. 상환 우선주는 우리나라에 벤처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이 적용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채 쪽인데요.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 만기가 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금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기업이 불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상환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 회사가 처음에는 사채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가 사업이 잘 돼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사채를 상환받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투자자한테는 대단히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투자금을 이자를 받다가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환 사채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주당 가격을 얼마로 한다 해서 전환 가격이 매겨집니다. 자, 네 번째 방식은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아까 전환 사채는 사채를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를 똑같이 이자 받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사채는 사채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를 어떤 조건으로 추가로 어떤 가격으로 발행해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주를 받으려면 투자자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뭐 기존에 대표하고 어떤 조건으로 주식을 분할을 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또 약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투자하는 보통주, 상환제랑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네 가지는 주식의 성격이 들어있는 투자라고 보고 국세청에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자,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투자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면 그 개인 투자조합과 관련된 개인 투자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중소벤처기업에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신청을 해서 투자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발급받은 투자 확인서를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정말 엔젤 투자자들한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고 나면 바로 다음 해 2월이 되면 투자한 금액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환급받은 만큼은 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받거나 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은 부분만큼은 기본적인 수익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이 잘 돼서 만약에 전환사채로 투자했는데 기업이 잘 돼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한 10배 정도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투자 수익까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해요. 이건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래 절세를 40% 정도 받는 거 좋은데 만약에 기업이 망해서 투자금을 전혀 회수를 못하면 이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벤처 투자가 그냥 멋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를 많이 해본 전문가가 운영하는 개인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엔젤 투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면 엔젤 투자 펀드, 개인 투자조합,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엑셀러레이터나 개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를 찾아서 거기에 출자자로 참여를 하고 그 엔젤 투자 전문가가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확인서도 발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업을 잘 엑셀러레이팅해서 나중에 기업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해서 수익까지 회수한다면 이거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트 펀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이런 엔젤 펀드에 참여를 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엔젤 펀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젤 펀드에서는 개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엔젤 투자자도 양성을 하고 해서 저희 알토란 벤처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엔젤 펀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벤처 투자 소득공제와 엔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